안녕하세요. 히스티스 스토리 히디스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내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고려의 태조 왕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조 왕건, 사극 드라마의 소재로도 나오고 익히 많이 들어봤을 역사적 인물이죠. 당시 삼국은 신라가 크게 성장을 이루고 멸망에 이른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후삼국을 세우면서 한반도는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라는 유명한 명대사를 아시나요? 이 명대사를 들으면 모두들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 궁예의 모습이 떠오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궁예는 자신이 세운 나라의 국호를 후고구려라고 칭하고 후에 철원으로 수도를 옮겨서 마진, 태봉으로 국호를 계속해서 바꿔나갑니다. 그는 타고난 재주와 힘을 통해 왕권을 유지했죠.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으로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관심법과 자신이 미래의 부처라고 주장을 하는 미륵불 사상을 통해 스스로의 자만심이 커져가고 왕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려 들고 관심법을 이용해 신하들을 많이 죽이기까지 하는 폭정이 지속되자 신하들은 왕에 대한 신뢰감을 점차 잃어갔고 이에 의해 궁예는 결국 축출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왕건에 의해 태봉이란 나라의 이름은 고려로 바뀌게 되고 수도 역시 태봉 때의 철원에서 송악, 즉 개성으로 옮기게 되죠. 이후 왕건은 후백제의 견훤, 신검과의 고창 전투와 일리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신라와 고려는 병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나라는 진정으로 후백제와 신라를 모두 통합한 하나의 통일 국가 체제인 고려가 마련되게 되어 또 다른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삼국을 통일하고 한 왕조의 가장 첫 번째 왕에게 붙이는 태조, 그 명칭을 따 태조 왕건이라 불리는 그의 업적은 어땠을까요? 당시 태조 왕건은 건국 이후의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빈민구제기구인 흑창을 설치하고 백성들이 내야 할 세금을 생산량의 10분의 1로 감면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흑창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줬다가 곡식이 만연하는 추수기에 다시 백성들이 갚게 하는 제도로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한 제도였어요. 또한 지방 호족에 대한 정책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지방의 호족을 중앙 권력과 통합하기 위한 정책으로 호족 가문과의 결혼 정책을 펼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족과의 결혼 정책은 일종의 정략 결혼인 셈인 거죠. 여기서 견제 정책에서의 사심관 제도란 중앙의 관리에게 해당 관리가 살았던 고향에서 사심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게 하고 그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즉, 호족의 반란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인 것이죠. 또 기인 제도란 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이어받은 것으로 지방의 호족의 자식을 수도에 머물게 하며 그 자식을 일종의 인질 느낌으로 잡아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호족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호족이 중앙 권력보다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려 내의 엄격한 호족 견제 제도였답니다. 또한 그는 북진 정책 역시 실시하는데요.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했고 대거란 강경책, 즉 거란에 대항하는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죠. 대거란 강경책에는 대표적으로 만부교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만부교 사건은 고려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5년 10월 거란이 사신을 보내 낙타 50피를 선사하였다. 왕은 거란이 일찍이 발해와 화친에 이어오다가 돌연히 발해를 의심하고는 두 마음을 품어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다. 이는 매우 도리에 어긋난 일이니 화친하여 국교를 맺을 바가 되지 못한다고 하고는 드디어 외교관계를 끊었다. 그리고 사신 30명을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를 만부교 아래에 메어 놓아 모두 굶어 죽게 하였다.
이는 거란에서 고려에게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보내온 낙타 50피를 만보교 밑에 묶어 모두 굶어 죽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당시 고구려의 원수인 거란의 발해 토벌에 대한 태조의 붕괴로 인해 생겨난 사건으로 고려 태조 왕건의 강력한 반거란 정책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편찬 사업으로는 신라들의 정치상의 유의사항과 도의를 다룬 정계, 신하들의 예절법을 다룬 계백 료서 등을 통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고 훈요 10조를 통해서는 후대 왕들의 도리에 대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태조의 정치적 이념을 살펴볼 수 있는 훈요 10조를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첫째, 대업은 제불호위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원을 보호, 감독할 것. 둘째, 사원은 도선의 설에 따라 함부로 짓지 말 것. 셋째, 왕의 계승은 적자, 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마땅하지 아니할 때는 형제 상속으로 할 것. 넷째,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으며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본받지 말 것. 다섯째, 서경은 수독이 순조로워 중요고시 되니 철마다 가서 100일이 넘게 머무를 것. 여섯째, 연등회와 팔간에는 함부로 가감하지 말 것. 일곱째, 간언을 받아들이고 참언을 물리칠 것이며 부역을 고르게 하여 민심을 얻을 것. 여덟째, 촬영 이남의 인물은 조정에 등용하지 말 것. 아홉째, 관리의 녹은 그 직무에 따라 제정하되 함부로 증감하지 말 것. 열째, 경사를 널리 알려 옛 일을 거울로 삼을 것. 훈요 10조를 읽어보면 앞서 살펴본 고려 태조의 서경 중시와 대거란 정책 등을 살펴볼 수 있고요. 태조의 정치적 이념과 고려 초기의 사회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태조 왕건 474년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려의 기틀을 마련한 가장 첫 번째 왕으로서 이번 시간을 통해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으며 그가 그리고자 했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 만들고자 했던 정책들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고려는 이후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체제로 구성될까요? 이전의 시대처럼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세력은 없었을까요? 과연 고려의 대외적 관계는 평화로웠을까요? 고려시대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